히어로들끼리 편을 나눠 전면전을 펼쳤던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MCU가 스케일을 한 단계 더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영화였던 만큼 그 안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11호를 다시 한번 감상해보며 그 안의 모든 디테일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영화는 1991년을 배경으로 하이드라가 버키를 해동시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병사가 누르는 비밀번호를 보시면 17816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터치패드의 알파벳에서 1, S, T, A, N을 가리킨답니다. 하나의 스탠이란 뜻으로 스탠리, 그리고 세바스찬 스탠 둘을 동시에 겨냥한 이스터에그죠. 이후 버키는 암호 코드를 듣자 하이드라의 세뇌돼 완전 복종을 하는데요. 이 암호들의 정체는 그냥 작가들이 듣기에 로맨틱한 발음인 단어들이었다네요. 이후 영화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임무를 수행 중인 어벤져스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목표는 럼로우의 범죄를 막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럼로우 일당은 어벤져스를 따돌리고 세럼을 빼돌려 도망가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이때 세럼을 받은 이 부하는 반가운 얼굴의 카메오인데요. 해당 배우는 다미언 포이티어로 어벤져스 크레딧씬에서 타노스를 연기했던 배우랍니다. 다시 어벤져스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럼로우는 신무기 장착을 완료하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그의 팔에 장착된 무기는 이후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도 등장하죠. 그리고 캡틴이 이런 럼로우와 싸우는 사이 나타샤와 팔콘은 힘을 합쳐 도난당한 세럼을 되찾는데요. Thanks, Sam. Don't thank me. I'm not thinking that thing. His name is Redwing. I'm still not thinking it. He's cute. Go ahead, pet him. 여기서 팔콘이 레드윙이란 미니 비행기를 생물처럼 다루는 이유는 원작에선 레드윙이 실제로 그를 돕는 살아있는 새이기 때문이랍니다. 한편 다른 히어로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사이 토니는 MIT에서 가상현실을 시연하며 트라우마 치료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Binarily augmented retroframing, or BARF, to clear traumatic memories. 이때 토니의 엄마가 부르던 노래는 더 브라더스 4의 Try to Remember였는데요. 과거를 떠올리며 만든 가상현실을 시연하던 와중이니 현 상황에 딱 알맞은 곡이었죠. 그리고 이 가상현실 안에는 토니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재현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어린 토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Wake up, dear, and say goodbye to your father. 실제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못했던 것은 토니의 평생의 후회였답니다. I never got to say goodbye to Dad. I never got to say goodbye to my father. 미션을 완료하고 본진으로 돌아온 캡틴은 뉴스에서 자신들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때 그의 책상 옆을 보시면 원숭이 그림이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서커스 마냥 맨날 쇼를 하던 자신을 비관하며 그렸던 그림이랍니다.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네요. And these are your only two options. A lab rat or a dancing monkey. You were meant for more than this, you know. 이렇게 어벤져스로 인해 의도치 않은 무고한 희생이 지속되자 제너럴 로스 장군은 히어로들이 유엔의 허가가 날 때만 활동할 수 있다는 항목이 담긴 소코비아 협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어로들이 앉아있는 위치가 꽤나 흥미로운데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히어로들은 이후 먼지가 되고 왼쪽에 앉아있는 히어로들은 살아남게 된답니다. 그리고 홀로 쓸쓸히 남게 되는 토니는 여기서도 따로 앉아있죠. 이후 따로 어벤져스가 모여 회의를 시작하자 토니는 자신의 의견을 말해봅니다. Oh, that's Charles Spencer, by the way. He's a great kid. He wanted to make a difference, I suppose. I mean, we won't know because we dropped the building on him while we were kicking ass. 여기서 캡틴이 찡긋한 이유는 럼로우에게 똑같은 말을 들어서이며 This is for dropping a building on my face. 이런 토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캡틴은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어필합니다. If we sign this, we surrender our right to choose. What if there's somewhere we need to go and they don't let us? 그리고 그는 패기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자신의 마음을 굽히면 안 되겠다 결심하는데요. 바로 이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Even if the whole world is telling you to move, it is your duty to plant yourself like a tree, look them in the eye and say no. You move. 실제로 그는 영화 내내 말 그대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Move, Captain. 소코비아 협정을 위한 회의장에서 티찰라와 나타샤가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티찰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They are gods, yes. The politics, not reality. Two people in a room can get more done than 100. 이러한 사상 덕분에 와칸다는 아직까지 왕정 국가 체제를 유지 중이죠. 한편 회의장은 갑자기 일어난 테러로 인해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러로 인해 티찰라의 아버지,
트차카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를 기리며 티찰라는 나타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In my culture, death is not the end. 추후에 블랙팬서 영화에서 밝혀졌듯이 이는 왕들의 영혼이 사망하면 가게 되는 조상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티찰라는 반지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데요. 해당 반지는 티차카가 끼고 있던 반지로 아마 와칸다 전통 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로 블랙팬서에서 티찰라는 기습을 받았을 때 킬몽거의 반지를 보며 와칸다와 연관된 인물이란 것을 짐작한답니다. 아버지를 잃은 분노로 휩싸인 티찰라는 이후 버키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캡틴과 팔콘 역시 휩싸이게 되고 결국엔 로디에게 모두 체포되는데요. Stand down now. 이때 로디의 슈트를 보시면 세 번째 버전의 슈트를 의미하는 숫자 3이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아이언맨 2에서,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아이언맨 3에 등장한 애국자 컨셉 슈트였죠. It's Colonel James Rhodes. The American people will soon know him as the Iron Patriot. 어찌됐든 달아날 곳이 없는 이들은 다 같이 수송되는데요. Your suit. Vibranium? The Black Panther has been the protector of Wakanda for generations. 유일하게 버키만이 D23이라 적힌 감옥에 갇혀 이동합니다. D23은 디즈니 공식 팬클럽 명칭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캡틴은 협정에 사인하길 거부했고 버키는 정신과 의사로 위장하고 들어온 지모에 의해 다시 세뇌 상태에 빠지는데요. 이로 인해 히어로들과 다시 싸우게 되며 이 상황에서 나타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둘은 MCU에서 그려진 적은 없지만 이미 이러한 역사가 있죠. 5 years ago, I was escorting a nuclear engineer out of Iran, but the Winter Soldier was there. I was covering my engineer, so he shot him straight through me. 버키는 옥상으로 향해 탈출하려다 이두박근을 자랑하는 캡틴에게 잡히고 결국 같이 강가에 빠져 끌려가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토니는 아군을 늘리기 위해 피터를 찾아가 그를 섭외하려 하는데요. 이때 이들의 대화에서 나온 피터의 대사는 Why are you doing this? When you can do the things that I can, but you don't, and then the bad things happen. They happen because of you. 이 명대사를 살짝 뒤바꾼 것이랍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캡틴 역시 샤론에게 방패를 돌려받고 앤트맨까지 섭외해 공항으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아이언맨과 마주친 캡틴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 어깨에 붙여있던 어벤져스 로고를 떼어낸 것인데요. 영화 초반까지만 해도 붙이고 있던 로고를 뗐다는 것은 이때 이미 캡틴은 어벤져스를 떠날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이내 싸움은 시작되고 앤트맨은 토니의 슈트 안으로 들어가 그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는데요. You're gonna have to take this into the shop. Who's speaking? It's your conscience. We don't talk a lot these days. 이때 그가 친 대사는 미모를 찾아서를 패러디한 것이죠. Dory, do you see anything? Are you my conscience? Yeah. I'm your conscience. We haven't spoken for a while. 피터와 싸우던 도중 캡틴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Where you from? Queens? Brooklyn. 여기서 캡틴이 웃은 이유는 퍼스트 어벤져에서 캡틴이 의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서랍니다. Where are you from? Queens. So where is the little guy from? Actually. Brooklyn. 로디는 거대해진 앤트맨에게 대항하기 위해 충격파를 사용해 보는데요. 이는 영화 중반 토니가 버키에게 사용했던 기술이기도 하며 본래에는 헐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발됐던 무기랍니다. 또한 이때 그의 슈트를 보시면 귀여운 울트론 로고들이 박혀있는 건 역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가 소코비아에서 박살낸 로봇의 수만큼 새겨넣은 것이랍니다. 결국 거대 앤트맨은 피터의 제국의 역습 아이디어에 의해 쓰러지고 그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캡틴은 버키를 데리고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추격하던 로디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해당 장면을 두고 왜 토니는 대포의 정통으로 맞고 땅에 처박혀도 멀쩡하고 로디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는지에 대해 꽤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마 하늘에서 떨어지다 정신을 잃어 자세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호 공항 싸움에서 패한 히어로들은 이후 탈옥이 불가능한 수중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캡틴에 관한 정보가 필요했던 토니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찾아가는데요.
토니가 등장하자 클린트는 이러한 말을 꺼냅니다. The futurist, gentlemen. The futurist is here. 여기서 퓨처리스트는 단순히 토니를 비꼬는 것이 아닌 사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데뷔 앨범 제목인데요. 해당 앨범은 연기뿐만 아니라 음악 역시 관심이 많던 로다주가 2004년에 내놓은 수작이니 관심이 가신다면 찾아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후 팔콘에게 캡틴이 향한 곳을 들은 토니는 곧바로 슈트를 착용하고 날아가기 시작하고, 버키는 로마노프, 즉 나타샤의 총으로 무장을 한 후 캡틴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모와 마주쳤을 때 지모는 캡틴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There's a bit of green in the blue of your eyes. How nice to find a flaw. 이는 금발과 파란색 눈을 지닌 인종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었던 구시대식 서양인들의 마인드를 표현한 것이죠. 참고로 지모 역을 맡은 다니엘 브릴의 국적은 독일이죠. 지모가 토니의 부모님이 버키에게 살해당하는 영상을 틀자 토니는 분노에 휩싸여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 명장면이 탄생하는데요. 이후 토니는 아크 리액터가 뜯겨나갈 뻔한 위기에까지 놓이지만 한순간에 힘을 집중시켜 도리어 버키의 팔을 날려버립니다. 여기서 버키는 인공팔이라 고통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영화 초반 과일의 신선도를 해당 팔로 확인했던 것을 미뤄볼 때 촉각 정도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팔이 떨어져 나갔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니에게 먼지나게 맞던 캡틴은 명대사를 날려주고 I could do this all day. Yeah, I know.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토니의 아크 리액터를 박살낸 후 버키와 떠나게 되는데요. 토니의 말에 자신의 방패를 순순히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That shield doesn't belong to you. 그리고 사실 이런 결말은 영화 초반에 이미 예고되기도 했었죠. Not getting that shield back, am I? Technically, it's the government's problem. 참고로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한 지모는 블랙팬서에 의해 생포되지만 추후 공개될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원작 모습 그대로 보라색 마스크를 쓰고 다시 등장할 예정인데요. 아마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인해 세상이 혼란에 빠진 사이 감옥을 탈출한 것으로 보이며 그가 다시 한번 히어로들을 무너뜨리려 할지 아니면 이번엔 다른 계획이 있는지가 꽤나 기대되는 상황이랍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토니는 어벤져스 본부로 돌아가고 캡틴은 수중 감옥으로 향해 갇혀있던 히어로들을 구하러 가는데요. 이때 그의 걸음걸이에 주목해보시면 인피니티 워에서 비전과 완다를 구할 때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토니에게 역시 핸드폰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남기는데요. If you need me. I'll be there. 토니는 인피니티 워에서 이 핸드폰을 꺼내들었고 최종적으로 배너가 캡틴을 불러내죠. I'm gonna make a call. 어찌됐든 이렇게 11화는 MCU의 여러 방향의 미래를 제시한 후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11호를 다시 살펴보며 그 속에 들어있던 디테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저희가 놓친 디테일이 있다면 댓글로 추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면밀 분석을 원하시는 마블 영화가 있으시다면 이 역시 댓글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